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외교 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동맹대화를 신설키로 했다 밝혔습니다. 한미는 장기간 교착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외교 차관 간에도 방위비 분담금 관련 소통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9월 1일부터 10일 사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코로나19 이후 줄곧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던 자동차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등 긍정적 신호가 감지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실물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주요국 실물 지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등으로 개선 속도는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배터리 관련 특허가 4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연구 개발 비용을 늘리는 한편 배터리 관련 특허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밀립니다. 밀리는 폭은 사실 생각보다 오늘도 그렇게 크진 않고요. 전일 뉴욕 증시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세였습니다. 장 초반에 기술주의 반등에 힘입어서 급등 출발을 하는가 했는데 바로 고꾸라졌다라고 표현들을 했죠.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상원에서 이런 재난지원금, 미국판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재정부양책 자체가 좀 통과를 하지 못한 부결된 부분이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한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비 시즌에 소비를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다시금 나왔고요. 이런 핑계가 나오면 고평가 논란이 있는 기술주들에 대한 책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테슬라만 살짝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빠졌습니다.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빠진다라는 얘기들을 하실 것 같아요. 2380선 위에서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고요. 0.6%, 0.26% 각각 코스피, 코스닥이 밀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함께 하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나 023153-2611, 2612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2시 50분부터 저희가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객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상황 밀리고 있긴 한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밀리진 않거든요. 객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우선 이 시각 수급 주체별 매수상의 종목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호텔신라를 좀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순매수세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KMW, 오스코텍, 윈수 등이 매수상의 종목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호텔신라, CS윈드, 다우기술을 순매수 중이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삼강 M&T, 상신 EDP, 파크시스템즈 등 종목들이 좀 순매수 상위권에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볼까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은 이제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섹터가 좀 약세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이제 신규 부양책 협상이 좀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미국과 또 유로존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국내시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오늘도 이제 어제에 이어서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 이후에 2일 연속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게임 업종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오늘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다음 주에도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다음 주 시장은 조심스러우시면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까요?
네, 우선 미증시가 지금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다소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순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견고한 그런 다음 주에 좀 시장 안정적인 좀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지수보다는 좀 개별 종목별 또 업종별로 좀 순환매일 그런 테마성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큰 이슈인 한국판 그린 뉴딜 관련한 그런 신재생 관련한 그런 업종이라든지 종목군들 쪽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좀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점, 좀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상승한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다음 달. 지금 최근에도 이제 카카오 게임즈 상장과 함께 게임 업종의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다음 달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엔터주들이 계속해서 좀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엔터주들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엔터주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고요. 시장 이슈 또 바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보면 오늘도 그렇고요. 최근 시장이 안 밀리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어마어마한 지금 자금으로 밑에서 다 받아주고 있다라는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사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많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인 건데 최근 흐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개인들이 개미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떨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분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장의 중요한 세력들로 특히 과거 같은 경우는 외국인 교환이 판다, 주가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올해 좀 바뀌는 모습들이 나온다는데 초점을 맞춰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특히 코로나19였던 이제 정점이었던 3월달 같은 경우 오히려 주식 계좌는 80만 개가 그렇게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활동 인구보다 훨씬 많은 3천만 개 이상이 지금 주식 계좌가 돌아가게 됐고요. 그런 계산으로 보게 되면 일단 개인들도 계좌를 몇 개씩 갖고 있다. 관점으로 봤을 때 특히 뭐 단기로 매매하는 계좌, 뭐 중장기로 보는 계좌, 거기다가 또 청약하는 계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일단 계좌도 계좌지만 중요한 거는 예탁금도 만만치 않게 늘어났죠. 한때 작년 같은 경우 한 25조 대까지 예탁금이 늘었다. 많이 늘었구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2배 이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60조 가까이 되는 예탁금으로 보게 되면 돈이 많아도 참 많구나라는 시장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외국인들이 그렇게 판다고 하더라도 끄떡없이 계속 매매 대기 자금들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가 시장에 계속 어떤 자리를 잡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 개인이 순매수한 그래서 종목의 월별 수익률까지 한번 챙겨보게 되면요. 비대면 관련된 쪽에서 가장 또 시장이 뜨거웠을 때가 5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역시나 주도주를 놓치지 않고 카카오 네이버 매수를 했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또 경기 민감지로 넘어가는 6월 달 같은 경우는 두산인프라, 거기다가 삼성중공업, 특히 두산인프라는 중국에서 잘 팔린다. 게다가 삼성중공업은 수주권이 또 대규모 있었죠.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 잘 대응해서 매매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바이오 쪽도 이제 7월 달에 들어오면서 시장에 대세로 들어오다 보니까 SK케미칼, 녹십자 그런 쪽도 매매가 상위권으로 올라오면서 시장의 수익률을 챙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8월 달 같은 경우는 7월 14일 날 그린 뉴딜 정책이 발표가 됐고 그에 따라서 또 그 뉴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쪽도 같이 또 매매가 들어가죠. 그런 여러 가지 흐름을 봤었을 때 지금 이제 스마트 개미란 표현까지 붙일 정도로 특히 요즘 개인들의 하루 일상을 보게 되면 어떤 업무하는 시간도 물론 직장인이라면 업무하는 시간 빼고 자기 전까지 계속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잠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는 바로 또 해외 시장 확인하죠. 그리고 해외 시장 확인하면서 또 동향들 체크하고 오늘 어떤 종목 진입할까 이런 쪽에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시장에 맞는 매매 종목들을 매매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살짝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시장의 어떤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이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패턴이고요. 게다가 또 정부 정책적인 수혜주까지 접근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개인들의 어떤 성향들을 잘 말해준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올해 전반적인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은 올해 한 30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 개인은 40조가 훨씬 넘게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54조가 개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들은 합치게 되면 양시장 모두 30조 매도, 거기다가 기관은 합치게 되면은 또 한 25조 매도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판물량들을 개인이 모두 매수했다라는 관점들인데,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하게 확인할 부분들의 하나가 이제 외국인들 동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외국인들은 일단 지금 평상시의 흐름이 아닌, 즉 공매도가 계속 제한되다 보니까 공매도 전략을 못 쓰고요. 그와 함께 베이시스, 즉 선물하고 현물 차이가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보다 보니까, 그러면 그 역 베이시스를 오히려 선물 매수, 현물 매도로 이용을 하는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외국인들이 현물에 대한 비중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여력들이 없겠죠.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은 매도를 계속 현물을 하는 가운데 선물 중심으로 시장을 맞춰간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반대로 선물 같은 경우는 시장을 맞춰가되 변동의 흐름이 나오겠다. 그러면 선물의 포지션을 줄여가면서 시장을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일단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겠다라는 점들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계속되는 미중 간의 갈등이나, 그리고 또 미국의 대선이 이제 2달도 안 남았는데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반응들, 이런 쪽도 체크를 하게 되면 일단 변동성은 만만치 않겠다라는 점들도 외국인 전략에서 살짝 엿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개인들이 어제 같은 경우도 매수한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어제도 일단 지금 시장에서 카카오 게임즈가 뜨겁다 보니까 계속 매수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아마 계속 들고 가겠다는 것보다 워낙 강하니까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30%네 이런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어떤 5G 관련된 종목들 눈에 띄고 있고, 선별적인 또 관련된 바이오주들 눈에 띄는데, 또 엔터주도 눈에 띕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도 눈에 띄고요. 반대로 매도한 종목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 관련된 쪽은 이번에 JP모건 보고서가 나오면서 일단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 밖에 넷패스, 테스나 이런 반도체 종목들을 매도를 하는데, 이 점은 좀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된 종목들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이쪽은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관심이 필요한 섹터다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카카오 게임즈에서 보여줬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IPO에 대한 열기 상당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살짝 걱정되는 거는 묻지마 청약까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점도 염두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일단 10월 5일, 6일이죠. 여기 들어오는 빅히트 엔터에 대한 또 청약도 만만치 않겠다. 그러면은 관련된 엔터주에 대한 시각들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삼성전자 동향들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섹터들, 그리고 또 그에 따르게 되면 비메모리 반도체 언급을 드렸었고, 또 스마트폰 관련된 쪽은 이번에 실적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친환경차 쪽인데, 현대차를 필두로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에 공급하던 부품 회사들이 이제 바뀌겠죠. 이제 어느 쪽으로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살짝 더 어떤 라인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시각 중에서 너무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은 약간 기대감이 먼저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뉴딜 정책 쪽은 마찬가지로 어떤 올해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본격적인 자금 집행은 내년부터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약간 기대감이 더 앞선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하시고 매매하실 때, 내년에 실적이 확인되는 종목들이 좀 더 진정한 대세주겠죠. 그쪽도 확인하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농업 이런 얘기들, 곡물, 쌀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글로벌 스마트 농업, 어그테크, 에그리테크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투자 전망들은 어떻습니까? 네, 글로벌 기업들이 농업 관련된 쪽에 관심이 높아집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이상 기후 계속되고 있고요. 게다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곡물 가격도 상승하죠. 특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옥수수 선물 가격을 보게 되면 한 5월 달까지 좀 밀렸다가 또 가파르게 반등이 들어오죠. 그런 옥수수나 이런 또 원자재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은
사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육류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런 차원에서 돈육 가격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글로벌 정부 입장이나 기업들 입장 쪽에서는 안정적인 수급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기존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기상 예측, 그리고 그에 따른 정확한 어떤 수급을 확인하기 위한 농업은 가장 필수적이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나오는 음식 업종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들이 계속 눈에 띄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디지털 파밍이라고 하는, 즉 데이터를 활용해서 농업을 한다든가 이제 스마트 팜 관련된 종목들, 스마트 팜이죠, 죄송합니다. 관련된 쪽에 대한 흐름들, 이런 쪽도 계속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글로벌 스마트 농업도 계속 점진적으로 커지는 추세고요. 거기다가 관련된 쪽에 대한 투자나 어떤 시장에 대한 변화들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왔던 2018년도죠. 바이엘이 몬산토라고 하는 종자 기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디지털 데이터를 전문으로 다루면서 파밍 쪽에 강점이 있다, 이런 쪽도 보여주고 있는 회사를 또 M&A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듀폰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게다가 구글까지 모두 다 지금 한 축으로는 이 관련된 어떤 파밍과, 즉 농업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활용하는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투자도 많다는 부분들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앞으로 뉴딜 정책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다라고 보게 되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섹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국내 농업 인구도 거의 고령화가 되고 있고 어떤 현실도 낙후돼 있다라고 보게 되면 뭔가 좀 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 어떤 뉴딜 정책 중에서 이 스마트팜 육성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또 생각나는 게 이 그린플러스라는 종목이죠. 이 회사 같은 경우 온실 자재화 시공 쪽에서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이 첨단 온실 전문 업체 쪽으로 이제 탈바꿈하면서 이 스마트팜 성장의 수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40% 이상 늘어날 것 같고 내년도 오히려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개선과 함께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칼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샘플러스의 허반석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어제 뉴욕 증시만 잠깐 리뷰를 해보자면 조금 롤러코스터가 심했죠. 네. 장 초반에는 기술주 반등하면서 테슬라 급등하고 뭐 애플도 잘 달리면서 올라가는 척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상원에서 추가 예산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핑계 삼아서 이제 차익 실현이 계속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기술주 변동성이 강해요. 국내에도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상원에서 이제 5차 재정 부양책이 부결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한창 기술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뉴욕 시장이 이제 개장하는 이후에 니콜라가 이제 사기 의혹이라는 기사들이 또 유출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은 차익 실현, 말씀하신 대로 고점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콜옵션 투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결국 반대편에서는 해지를 하거나 이 부분에서 이제 추후 차익 실현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규모의 금액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15, 16일 있을 FOMC에서 재차 제로금리에 대한 의지를 밝힐 텐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대를 하고는 있으나 그보다도 5차 재정 부양책이 이제 상원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이 발의한 3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이 찬성 52표 그리고 반대 47표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민주당의 9천억 달러 이상의 지원과 공화당의 3천억 달러 이하, 3천억 달러 수준의 입장 차이 때문에 이 부양책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시장을 만족시킬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여기서 이제 부결이 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서도 뉴욕 시장에 조정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11월 정도 되면 이제 11월 대선 전까지 양당 협의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시사하는 부분으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잠재우는 그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고점 권역에 있는 테마주들, 뭐 전기차나 수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뉴딜 이야기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점 권역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 고밸류에이션 우리나라도 분명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힌덴버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힌덴버그가 니콜라 사기 의혹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오고 미 증시의 성장주들에 대한 투심 저하까지 이어지면서 국내에서도 이제는 정말로 실적이 있고 기술이 있고 향후 전망성이 확인된 부분,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면서 고점 부근에 있는 테마들은 정말로 조심을 해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힌덴버그에서 일단은 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GM과 지금 니콜라가 동시 폭락을 좀 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한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래 가치에 대해서 너무 이제 밸류에이션을 주기보다는 PBR, PER을 적용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가치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맞습니다.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좀 여쭤볼게요. 엔비디아 훈풍 뭐 여러 가지 또 수주 소식도 있고요. 네. 삼성전자는 이제 앞으로 웃을 일만 남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도 되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는 어닝 서프라이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시총 1위 대장주로서 이제 지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뭐 미친 듯이 달려갈 수는 없는 부분도 어느 정도 부담감이 그쵸, 있기 이걸로 때문에 이제 지수 조정을 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엔비디아의 호재 속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IBM 차세대 서버용 CPU 수주도 있었기 때문에 연이은 호재로 주가에는 긍정적인 모습이나 오늘은 잠시 조정을 받아가는 또 모습입니다. 미 증시의 영향을 당연히 받는 거겠죠. 세계 1위 그래픽 칩 GPU라고 하죠. 엔비디아사에 이제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3분기 파운드리 매출의 기대가 이제 이어지고요. 인텔의 경쟁사가 AMD인데 AMD는 파운드리 글로벌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사에다가 이제 수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인텔과 AMD의 경쟁 속에서 인텔은 삼성에게 이제 파트너십 구도, 이제 삼성에게 수주를 주면서 AMD를 이제 이렇게 경쟁한다. 네, 경쟁을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만 15일부터 있을 미 정부의 화해에 대한 제재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수출 중단까지 이어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숨고르기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이미 이 제재안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미 주가에는 선 반영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 부분이 일시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 대선에 대한 미국의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 버텨준다면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조정은 조금 숨 고르기로 넘어가 준다면 참 다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기대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가장 긍정적으로 계속 가면 삼성전자는 진짜 대단한 또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BBIG, K뉴딜 지수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요즘에. 이게 말이 많아요. 사실 시장에서 원래 있던 종목들 꼽아가지고 그렇죠. 예, 많이 오른 종목들이에요, 심지어. 그렇죠. 딱 면면을 살펴보면. 네.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네. 민간이나 뭐 정부의 자금이. 그래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냥 대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반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싶고, 네, 정부가 이제 미래성장 주도 산업 중심으로 구성된 K 뉴딜 지수 BBIG를 꼽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산업인데요. 정부가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를 20조 원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정책 금융으로 100조 원, 민간 금융으로 70조 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뉴딜 펀드 20조 원도 이제 나올 텐데 투자 상품도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 여러 이제 증권사에서 신한금융을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 우리가 먼저 선점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뉴딜 지수를 개발해서 투자 상품도 이어가고 이러한 지수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증시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가 엿보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2차 전지 업종에서 당연히 많이 올랐겠죠.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바이오 업종에서는 CMO 기업들 중심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그리고 인터넷 업종 네이버, 카카오,
게임 업종으로는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이 지수 구성의 의미는 뉴딜 분야 산업 규제는 가감히 해소를 하겠다. 정부가 이 종목을 찍고 이 지수를 구성을 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부분은 정부가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책무일 것입니다. 전기차, 반도체, 에너지, 언택트, 바이오까지 이렇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다들 알고 있고요. 지난 8월부터 이제 소부장도 챙겨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이 이제 시총 대비 현금 비중이 높고 그리고 배당 매력도가 있는 기업을 이 뉴딜 지수 안에 있더라도 투자자들이 그 안에서 잘 골라보면 어떨까? 그 팁으로 시총 대비 현금 비중이 높고 배당 매력도가 있는 기업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부장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상을 주거나 이 기업을 육성하겠다. 그 기업들 위주로 한번 찾아보신다면 LNC바이오, NH한국사이버결제, 더존비즈온, 이온테크닉스, 파크시스템, 아모그린텍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 얘기 안 하면 섭섭할 것 같아요. 네. 예, 보니까 지금 한번 퍼센테이지를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네. 조금 전에 24,000원이 공모가였어요. 네. 그리고 그날 이제 시초가는 워낙에 이제 네, 잘 나오니까 하고. 48,000원 더블로 갔고 거의 상한가를 가버리니까 두 번 상한가잖아요. 네. 238%가 나왔습니다. 네. 예, 공모가 대비 그리고 시초가 대비해서는 69%의 지금 수익률이 오늘까지 기록입니다. 네. 한마디로 신드롬이 다시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시총 3위예요. 네. 어떻게 SK바이오팜도 3거래일은 갔거든요. 네. 상한가가. 계속 갈 거라고 보십니까? 뭐 계속 갈 거다. 언제 팔아야 되냐 이런 질문들 제일 다들 어렵죠. 하시잖아요. 그런데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로 상한가가 이제 풀리는 첫날 네. 그때 이제 대응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보유자분들에 관한 영역이고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은 한참 뒤에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평가가 지금은 눈앞에 상한가가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시총이 너무나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접근을 정말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미 상장 전에 장외에서 사셨거나 정말 청약을 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유자 영역이라는 것을 꼭 유념하셨다가 이후에 이 기업의 가치가 정확히 시장에 다시 반영될 때 그때쯤 접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0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5,35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770억 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3,920억 원 매출과 350억 이익을 보면 36.9%, 120% 각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57% 성장하고 있다고 수치로는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NC소프트와 넷마블처럼 대표 게임 기업들과 함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PER을 30배 정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의 올해 예상 주당 순이익이 EPS에 대입해 보면 목표 주가가 죄송합니다만 45,000원 미만으로 계산이 되고 계산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디까지 경쟁사들의 수치상으로 계산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예. 건데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나중에 접근하실 분들은 이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지금 보유자분들께서는 상한가가 풀리는 첫날 그때 대응을 어떻게 하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보다도 IPO 전성시대, 뭐 전성시대라는 말도 부족하죠. 이후에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청약 증거금이 100조 원을 돌파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이제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상한가가 처음으로 풀리는 날 보유자분들은 대응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뭐 사실 시장에서는 목표 주가 증권사의 목표 주가를 초과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무의미하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셀트리온 얘기 좀 해볼게요. JP모건이 비중 축소 얘기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셀트리온 지금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참 이런 반박은 빠른 것 같고 네, 언론 맞습니다. 대응도 굉장히 빨라요. 항상 네. 느끼는 거지만 어때요? 반박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서정진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공매도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전적이 또 있고 언론 대응을 워낙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박 기사를 바로 내고 어제 오후 2시에 기자간담회를 바로 개최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그리고 논리정연하게 반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JP모건은 하락 40% 하락을 이야기했고 셀트리온 측에서는 짜맞추기식 보고서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잣대로 기업을 바라봐야지 동일한 잣대로 기업을 보지 않고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를 도출해낸 것 아니냐 이야기를 합니다. PER을 봤을 때 실적 추정치를 바탕으로 158배를 설정했는데
경쟁사는 그렇게 했는데 왜 셀트리온은 76배, 57배로 설정하여 계산을 하고 고밸류에이션으로 평가되는 기업은 중립 의견을 내면서 셀트리온 양사는 비중 축소를 내었는가라는 이야기를 반박 자료로 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JP모건이 채택한 DCF 밸류에이션의 가정치에는 임의 상수에 따라서 임의로 넣는 숙제 따라서 주당 가치 산정이 크게 달라지는 특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오히려 연구 성장률 가정치를 JP모건이 대입한 4%가 아니라 6%를 셀트리온 양사에다가 대입했을 때 셀트리온 주가가 40만 원 이상으로 나온다라고 셀트리온하게 계산까지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톱10 제약사 진입을 노리고 있는 셀트리온은 주력 바이오시밀러 매출 증대 전망이 있고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시점에서 여러 분석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외국인들이 셀트리온을 사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 셀트리온의 합병을 앞두고서 조금이라도 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그리고 생산 능력이 증대되는 제3공장 건설이 완료되기 전에 그래도 매집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부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악의적인 보고서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시장의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3사 합병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주주 가치에는 나쁠 것이 없다. 주주 가치에는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주주 가치에는 나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너들의 이익을 위해서 셀트리온을 합병하거나 그런 액션을 취했을 때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보고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현 구간의 보유자에게는 3사 합병 전까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이슈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주력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 2종, 허주마 그리고 트룩시마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 유럽 시장 그 이외의 글로벌 시장에도 직판 판매 체계를 갖춘다고 하니 그리고 또한 최근에 미국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보험사죠. 거기에 선호의약품까지 등재가 되어 있어서 셀트리온은 향후 전망성이 굉장히 좋은 반면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악의적인 보고서와 긍정적인 보고서와 사실과 이 부분을 매집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일부 세력의 노림수 그런 부분을 좀 구분하면서 팩트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셀트리온 관련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 허 위원님과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워 리포트 바로 이어집니다. 예, 돈워 리포트 이어갑니다. 예, 돈워 리포트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돈워 리포트 오늘도 바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예, 매수가 지정가 그리고 5종목 편입합니다. 목표가 수정은 3회, 손절가는 1번 제공해 드리고요. 오늘도 2종목 소개해 드리고 그중에 한 종목을 선정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바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익률 바로 점검합니다. 자, 수익률 보겠습니다. 누적 수익률 89%.
조금 지금 9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수익률이고요.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많이 보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일양약품, 이글벳은 손절가 이탈했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모두 다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유니온부터 KCT까지 모두 다 플러스, 그리고 한국화보는 포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체시스, 파미셀 올라가는 가운데 명성 KNS도 포트에서 제외는 됐지만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은소물 또다시 수익이 났었고요. 풍국주정, 코롱생명과 에코바이오는 손절가 이탈이 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레몬만 지금 목표가 달성을 했었네요. 여기는. 다음 보겠습니다. 예, 지금 파란불도 보이지만 빨간불도 많이 보이고 동일고무벨트 하루 만에 12.4% 수익률.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이제 최근이 손절가 이탈이 좀 많은 상황이었고요. 현재 포트폴리오를 좀 확인을 하죠. 네, 보시면 HFR은 지금 3.3%, SMAC, 삼성전자, 뉴질의 퍼영, 탑메탈 조금씩 다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 AS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지금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 중에 서현 탑메탈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굉장히 급등이 나왔는데요. 홍정욱 그 전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에는 자기 관심이 없다,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그러니까 이제 야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의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세훈 관련주도 급등이 나왔고요. 시가부터 좀 갭을 굉장히 많이 띄워서 이제 출발을 하면서 5,000원대 저항권에서 이제 조정이 크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좀 아쉽게 아침에 한 20% 정도의 수익권에 갔다가 지금 밀렸어요. 근데 제가 목표가를 6,000원 잡아놨는데 이대로 목표가 유지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야권에서의 대권 주자라고 할 만할 수 있는 인물이 몇 명 없는데 그 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홍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지금 현재 정치에 대한 그 서울시장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대권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조정이 나오면 다시 매수 기회로 이렇게 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현 탑메탈 오늘 지금 마이너스 1%대로 내려왔는데 매수 관점으로 천천히 내릴 때마다 다시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수익 챙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뭐 너무 걱정 마시고 이대로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큰 시세로 보답을 해줄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랩이 지금 추세대 상단에서 지금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지금 보면 오늘 저점 부근에서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좀 올라는 오고 있는데 지금 손절가를 14,900원에다가 잡아놨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21선 부분이어서 살짝 이탈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절가를 수정하고 싶었는데 종목별로 한 번씩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종목 그 손절가 수정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KNN을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손절가 수정을 못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 지금 장대 양봉 이후에 음봉으로 조정이 이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 시가 상승 출발해 준다면 이 음봉을 메우면서 또 강하게 고점 돌파하러 가는 그런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오늘 그 저점이 만들어진 부분, 이 추세대의 중심 부근 정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월요일날 시장이 이제 오늘 밤에 미 증시가 지금 선물을 봐서는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스닥 지금
한 3일 전에 저점이죠. 거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바닥인데 거기를 깨고 내린다면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래서 월요일까지는 좀 시장이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뉴지랩도 상승 추세 이어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손절가 이탈 없고 보시고, 만약에 지금 제가 손절 수정은 못하지만 14,500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치료제 관련 주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돌릴 가능성 높다 생각하시고 신규로 매수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FR 5G 관련주인데요. 아무래도 5G 관련주들의 그 실적 부분이나 앞으로 나올 실적 부분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 크게 갈 종목인데, 지금 현재 전고 좀 돌파를 하고 약간 수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수렴을 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이 종목도 이제 뭐 다음 주 월요일쯤 해서 시가 상승 출발한다면 뭐 양봉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래로 뭐 한번 밀었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시장이 나쁘지 않다 하면 제 생각에는 그냥 바로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현재 이제 도지 모양으로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도지 모양은 이제 방향성이 나오기 직전에 보통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캔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HFR은 내일이 좀 변곡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이 이제 변곡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SMAC입니다. SMAC 지금 오늘 눌림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은 열어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상승 추세 진행형이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930원 부근 뭐 이탈하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 종목은 1850원까지 이렇게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단기적인 손절 폭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짧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끊으시고 저점까지 내려오면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괜찮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거의 뭐 지금 매수가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50원에서 드렸던 부분인데 그까지 오늘 좀 눌림이 거래량 없이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쌍바닥 모양을 찍으러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까지 밀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막판에 또 5일선을 회복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는 굉장히 크게 갈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10만 원 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 지수가 굉장히 안 좋고 저는 이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박스권 흐름에서 상승해 준다면 굉장히 괜찮겠지만 만약 깨고 내린다면 N자 하락으로 1만 포인트를 깨러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뭐 헤드라인에 뭐 1만 포인트 붕괴, 뭐 나스닥 1만 포인트 붕괴 뭐 이런 얘기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장 지금 굉장히 강하게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그런 부분에서 한몫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정 나오면 굉장히 싸다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 부근에서의 운동으로 눌림이 좀 나와줬는데요. 21선이 이제 한 56,500원 지금 여기 파란색 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눌림이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요. 손절가는 제가 좀 넉넉하게 이 종목은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 시, 하락 시마다 올라가는 느낌이 날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느낌이 날 때 내려가면 밑으로 받쳐가지고 사는 싸게 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여러분들 길게 보시면 분명히 올라갈 거니까
최대한 어떻게 하면 이 종목을 내가 싸게 모아갈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포트 AS를 받아봤고요. 오늘 이제 후보군들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오늘 준비한 두 종목은 그 KG 모빌리언스 하고요. 한국 패키지라는 종목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KG 이니시스의 자회사로 이제 온라인 전자결제 관련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패키지는 이제 뭐 패키지 말 그대로 들리시는 거 그대로 식용품을 이제 포장기 제조용품을 이제 판매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 간략하게 들어봤고요. 어떤 종목이 포트에 편입되면 좋을지 직접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1번 KG 모빌리언, 2번 한국 패키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투표 받는 동안에 하나하나 설명 들어보도록 하죠. 네, KG 모빌리언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KG 이니시스 자회사고요. KG 케미칼 뭐 이런 그룹 내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PG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PG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보통 이제 그 신용카드를 긁거나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결제를 했을 때 이제 그 수수료를 갖다가 좀 받아먹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카드사와 이제 그 가게 그러니까 이제 판매사의 중간에서 수수료를 좀 받아먹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매출이 이제 PG 쪽에서 거의 뭐 94%가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400억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한 20%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꾸준히 이렇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NHN 사이버 결제 이 종목이 지금 전자결제 관련주 중에서 이제 대장인 종목인데 지금 보면 이 모바일 결제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결제 관련주들이 전부 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뭐 갤럭시아컴즈 이런 종목들도 흐름이 굉장히 괜찮고요. 현재 보시면 이제 굉장히 시세가 크게 나왔다가 우파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조정기를 거치고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로 시세 돌려준다 하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뭐 한 17,000원 정도까지 여기 정도 좀 돌파한다면 보셔도 되는데 일단 우리는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 저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온라인 결제나 이런 부분들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고 온라인으로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 주문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온라인 결제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리아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쪽 온라인 결제 시장은 좀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에서 이 종목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인 한국 패키지는 뭐 비슷합니다.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로 어디 가서 확산세가 지금 2차 확산세 지속되면서 어디 가서 이제 저희가 뭐 밥을 먹거나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배달 음식 급증하다 보니까 지금 이쪽 패키지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급등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고 시세가 강하게 올라온 종목인데 지금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는 것처럼 추세대를 만들어서 이런 하락 추세를 꾸준히 유지해온 종목인데 조만간 반대로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 이제 추세를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재명 무상급식 정책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이재명 관련주로도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대선 테마 그런 관점도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국 패키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가격적인 전략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한국 패키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 전환이기 때문에 3,300원 정도의 손절가를 잡으시고요. 여기를 이탈하면 하락 추세 지속된다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목표가는 한 4,000원 그리고 매수가는
종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경제TV 이주현 혹은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